우리들의 인생에는 설명 불가능한 수수께끼의 현상이나 인류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사람, 장소,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발트해의 이물질. 2011년 6월 19일, 오션엑스라고 하는 스웨덴의 해저 탐사팀이 발트해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이드 스캔 소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것을 발견하죠. 이에 대해 조사원은 우리는 기묘한 물체를 발견했다. 원기둥 같은 것인데 직경은 600m라고 밝혔습니다. 이 물체는 사진이 찍혀 신문에 실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션엑스의 창집자인 피터 린드버그는 처음에는 우리도 그저 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발트해에선 화산 활동이 없기 때문에 발견된 이 물체를 설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2012년 조사원은 측역 센서와 다른 기기들을 갖추고 물체를 발견했던 장소에 다시 가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 물체와 200m 이내로 가까워지면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물체의 형상은 길이 8m의 기둥받침에 4m의 둥근 지붕이 올라간 거대한 버섯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체의 표면에서 직선이나 직각, 동그스름한 모양을 띤 돌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2년 7월, 이 물체는 나치 독일이 사용한 레이더처럼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맞다면 물체의 부근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이는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다 라고 주장한 일부 UFO 연구가들도 이 사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의 초기 데이터에는 물체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계단과 작은 입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출판된 기사에서는 물체는 단순히 거대한 암초와 다름없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발트해에서 물체가 발견된 장소와 함께 이 일련의 사건도 기밀로 붙여졌습니다. 이 장소 근처에서 미국군과 러시아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재차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유리화 요새. 1777년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인 지질학자가 유리화 요새의 현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고열작용으로 형성된 돌의 형성물이나 벽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수용된 큰 물체를 유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유리화하는 데 필요한 온도는 핵폭탄 폭발 시의 온도에 상응하죠. 세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구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만 약 8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요새는 연령에 따라 구별되는데 그 크기가 무척 광대해서 댐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이는 고열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 불에 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온에 노출시킨 이후 물체를 급속하게 냉각시켜야 합니다. 그로 인해 구조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세심하게 고안된 고온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도를 1200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강렬한 태양 플레어의 영향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플라즈마가 대기 중의 기체를 이온화하였고 그것이 거대한 전기 폭발이 되어 암석을 녹이고 유리화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자기 폭풍이 일어났을 때 태양에서 방대한 플라즈마 덩어리가 방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유리화 요새는 현재도 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여겨지는 물체 중 하나입니다.
옴세티의 도로시 이디. 도로시 이디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지기 전까지는 보통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사고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도로시가 눈을 뜬 것이죠. 그 후 4년 동안 도로시는 문제없이 성장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는데 1908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대형 박물관에 방문했는데 부모는 딸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박물관 안에 있는 이집트전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도로시는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부모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전시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미라 주변을 돌며 그 다리에 키스를 하려고 했고 그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녀는 무척 우울해했고요. 고대 이집트의 사진을 보고는 이 나라는 나의 고향이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 1세의 신전 사진을 본 도로시는 이곳이 나의 집이었다 라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것을 보기 훨씬 전에 그녀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과 자연을 꿈속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사랑은 해마다 강해져 갔고 영혼의 환생이나 영성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그녀는 연구팀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카이로로 이사하여 이집트인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세티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신 스스로를 옴세티라고 이름 지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밤마다 트랜스 상태에 빠져 정신없이 상형 문자를 써넣는 버릇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녀가 쓴 종이는 70페이지나 되었는데 그곳에는 고대 이집트의 옴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콤 엘 술탄 신전의 무당이었다는 것, 게다가 14세기 때에 파라오인 세티의 아이를 가졌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옴세티의 협력 덕분에 고고학자들이 신전의 정원이 있던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신전의 북부에 있는 미지의 터널로 연구팀을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비도스 신전에서 여생을 보내며 198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그녀의 기억, 꿈, 지식에 얽힌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로시가 정말 고대 이집트의 무녀 옴세티의 영혼이 환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크스랜드의 크레이터. 월크스랜드는 남극 대륙 동부에 있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1838년 찰스 윌크스의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1962년 슈미트라고 하는 남성이 처음으로 윌크스랜드의 빙하 아래엔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이 지방에 있었던 지진이나 중력 이상 가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6년 랄프 폰 프레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나사의 중력장 측정 위성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 윌크스랜드에 직경 약 480km의 크레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크레이터가 형성된 것은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크레이터가 탄생했던 시대에서 본다면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지구상에서 생명 탄생 이후 가장 대규모 멸종으로 알려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량 전멸 때 이 크레이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윌크스랜드는 과거 열대였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 설에 대한 유력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이치에 맞고 분명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수수께끼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의 미스테리를 계속 풀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